제가 저희 회사에 누적 지원자 수가 한 2만 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력서를 한 60명, 저희 회사 이제 100명이에요. 한 60명 규모까지 제가 1차 이력서를 다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빛나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은 거의 여전히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빛나는 이력서의 조건들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채용 동향, 좋은 개발자, 그다음에 이제 항해 99 안내, 그리고 자유 FAQ가 있는데요. 각각 뭐 한 10분 정도로 빠르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제가 아주 귀 기울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죠?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채용 시장 뭐 요새 뭐 개발자 별로 안 뽑는다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뉴스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뉴스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직하는데 맞는 타이밍인가? 뭐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석현님 소리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요 채팅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하식군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창업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훌륭한 대표님들과 이제 어떤 사적인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딴 건 이제 훨씬 쉬워졌는데 개발이 뽑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결정되죠. 이 시대가 어떤 토대가 되죠. 근데 지금 시대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 마크 안델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가 했던 예언이 뭐 구글이 대박 날 거고 뭐 링크드인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가 예언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세상이 빨리 왔습니다. 미국 대기업 10군데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전부 다 IT 회사예요. 그만큼 IT 산업이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발 채용 시장은 열려 있을 것이고요. 그 어떤 직무보다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제 생각인데요. 기술이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정말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세계는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바뀌어요. 뭐지? 싶을 정도로. 어제의 기술이 다르고 내일의 기술이 다르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도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들이 사람의 단순 노동을 대체했어요. 그죠? 그때 막 사람들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막 기계 때를 부수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기계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되세요? 옛날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모두 철기를 쓴 사람들이 청동기를 쓴 사람들을 이겼고요. 청동기가 석기를 이기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도구를 잘 다룬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개발자가 되면 일단은 새로운 도구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다룬다는 것에서 엄청난 유리함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도구를 가장 잘 다루는 개발자들은 정말 보통 사람 100명의 생산성을 100명이 아니죠. 그냥 수천 명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서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시대를 지배했듯이 좋은 개발자들은요.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개발은 그냥 이 시대가 소프트웨어 시대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개발자라는 직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개발자들이 그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질 겁니다. 좋은 개발자라는 말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좋은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트렌드가 변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탄탄한 뼈대, 그러니까 기본기는 있어야겠죠. 아주 좋은 기본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근성도 있어야겠고 호기심도 있어야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1년 후에 개발자가 됐을 때는 뭐 기본기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지만 미래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계속 성장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개발자는요, 일단 개발을 좋아해야 돼요. 개발 재밌어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개발자들은 어떤 개발자들도 혼자 일하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잡담인데 이전에 어떤 정치인이 배달의 민족을 앱 쪼가리라고 말하는 것에 IT 창업가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거든요. 겉으로 보이기 단순해 보이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붙어 있어야만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괴팍해서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개발자로 살아남으시려면 그냥 정말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시면 돼요. 그런 천재들은 어떤 격리해서 시킵니다. 구글에 한두 명 있고 네이버에 한두 명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웬만한 좋은 개발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쭉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호기심과 새로운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문제를 계속 파고들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어야 문제 해결을 팀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개발자의 정의입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OS 네트워크 같은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건 알아야죠. 숨 쉬듯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지만 주니어인 주니어 개발자로 취업하는 첫날에 그거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개발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그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자질이 훨씬 중요해요. 자, 꼭 기억하시라고 검은색 한번 넣어봤습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태도가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성순이 형, 너 그래봐야 100명 규모의 어?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분은요. 쿠팡에서 5년 정도 시니어 개발자로 일했고 지금 이제 C레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보시면은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해요. 봐요. 학습할 수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사람,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소프트 스킬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중에서도 집요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기 시작하죠? 자, 제가 지금 이 항해 99 이 사전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좋은 개발자의 정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요함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그걸 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1번이 성장이고 2번이 팀워크인 거죠. 자, 이른바 네카라쿠 베당토도 이런 말을 해요. 자, 왼쪽은 토스 채용 공고인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단순히 주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개발자 핫하다던데 이런 되게 가벼운 마음보다는 아,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직업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개발자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두 개는 쿠팡이랑 네이버인데요. 여긴 더 심해요. 여긴 그냥 아예 하드 스킬이 없어요. 그죠? 자기주도적인 사람,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 열의와 적극적 태도, 팀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뭐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이게 여러분 어떤 뭐 문학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 있는 채용 공고를 저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라는 것은 당장 지식이 엄청 많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되길 기대하죠, 당연히. 10년 차 개발자가 됐는데도 지식이 너무 없으면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호기심, 자기주도성,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인가? 단 하나. 그리고 이것을 팀으로, 팀워크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이 오로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해 99는 근간에 그런 철학이 있어요. 턱걸이 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커리어를 이어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하드 스킬만 주입식으로 채워드리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식은요, 첫째로 휘발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도 그 지식을 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그 지식을 쌓았는가?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그 지식을 파고 들어갔는가? 그런 걸 물어볼 겁니다. 제가 이력서 검토를 엄청 많이 했다고 했죠.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 면접의 90% 이상의 최종 면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가 마라톤을 42km죠. 그죠? 근데 아마추어로서 완주를 3시간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톤 나무위키를 다 읽으면 됩니까? 질문한 거예요. 채팅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은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마라톤 서적을 다 읽고 마라톤 백과사전 읽고 이러면 좋은 마라토너 됩니까? 그죠, 진수님, 유민님, 그죠? 네, 아 오늘 다들 열정적인 분들이 와서 진짜 좋네요. 네, 조금씩 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매일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체득이 돼야 됩니다. 체득이. 개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이 IT 산업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해서 고- 내가 성장하는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반복 훈련 시스템을 항해는 제공할 거예요. 아, 다들 훌륭합니다. 잠깐 두 번째로 제가 하드 스킬은 시니어가 되면 아주 중요할 거라고 했죠. 당장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고요. 바닥을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되었을 때 존경받는 개발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희는 기본 하드 스킬은 다 깔아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장 방향성이죠. 그리고 그것의 근간인 정말 가장 핵심 지식들을 아주 빡세게 교육을 해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2번, 3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습관, 성장하는 습관, 팀워크를 갖추고 팀에게 예쁘게 말하면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 이게 좋은 개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한서식 교육을 원하시면 항해 오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서식 교육은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잡담인데 한서식 교육이 훨씬 쉽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항해가 막 강사 한 명이 강사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강의하는 강사 한 명 세워놓고 200명이 수업 듣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습관을 만들게 하려면 먼저 하게 하고 다시 도와주고 하게 하고 다시 도와주고 밀착 마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50명에 거의 관리하는 인원과 튜터가 한 20명 붙어요. 20대 50이 운영하기 쉽습니까? 1대 200이 운영하기 쉽습니까? 채팅, 네, 1대 200이 훨씬 쉽겠죠. 네. 그럼에도 항해가 20대 80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많이 하는 질문부터 답변하고 채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 자, 끊었습니다. 여기. 자, 하루에 정해진 일정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해드려요. 저희가 뭐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뭐 50분마다 종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큰 틀에서 다 정해드리고요. 그 큰 틀 안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별로 빡세게 정해져 있고 주 단위의 중요한 마일스톤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는 게 되게 길어지면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아프다.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야 된다. 아니면 장례식이 있다. 가도 됩니다. 그런 거는. 항해 이야기하고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기준은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면서 납득이 되는 기준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항상 병행할게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속하는 거예요. 항해와 그냥 그 외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항해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들은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안 만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신기한 건 다들 알아서 만나더라.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처럼 온라인 같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아예 그냥 학원 맵이 있어요. 그냥 학원 맵이 있고 거기서 그냥 같이 놀면서 합니다. 뭐 제가 놀랐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사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있을 수 있는 야근은 당연히 괜찮죠. 뭐 매일 야근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혹 있을 수 있는 야근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주특기 선택 때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특강도 있고 멘토링도 있고 상담 다 있습니다. 자, 입학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을 잘 치려면 빨리 항해를 합격하고 사전 스터디를 하면 돼요. 개발을 몰라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사전 스터디 주제를 드리거든요. 심지어 주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도 줘요. 강의도. 이해돼요?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오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챙겨 드리겠지만 조금 느슨한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에서 최소한의 공부는 하는지를 보는 게 입학시험이고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비전공자로서 별도의 지원,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에 맞게 탁 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다음 취업까지 뭐 아까 전에 사실 자랑을 많이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진짜 온갖 특강을 해요. 현업에서 잘한다는 개발자, 뭐 제 지인, 저희 팀원들 지인 다 털어서 주기적으로 멘토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오프라인 네트워킹이에요. 수료를 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팀 합류를 하고 나면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공부를 진짜 계속한다. 계속 공부한다. 그리고 보통 3개월 지나도 안 잘립니다. 잘하니까요. 그리고 6개월 차에는 인정받고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향해 99와 함께하는 미래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올 거는 딱 하나는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받아줄 거예요.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할 각오는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팀이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